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주식 알려주는 여자, 주식 누나입니다. 4월 20일 수요일 아침,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 플러스 1.45%, S&P 500 지수 플러스 1.61%, 나스닥 지수 플러스 2.15% 상승 마감되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플러스 2.21%를 상승하면서 참 미국장 분위기 너무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다행히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그리고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어요.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건데요. 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치를 상회를 했고요. 그리고 또 존슨앤존슨 역시 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손해보험사 트래블러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만큼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이 S&P 500 기업 중 거의 80%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이날 하스브로, 로키드 마틴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.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네, 이제 장중에는 3%대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지만, 지금 시간 외에서 20% 넘게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.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 부진,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구독자 수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가량 줄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지금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였죠. 근데 지난 4분기? 네, 그때 이제 3분기죠. 작년 3분기부터 점차 감소세를 나타냈어요.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.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쿵 떨어졌고, 이번에도 지난 4분기에서는 우리의 K 컨텐츠 오징어 게임 덕분에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, 역시나 이번 1분기는 예상대로 주식 누나는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구독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상치 이 구독자 수들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?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. 근데 역시나 좀 우려했던 대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, 제가 어제도 강조드린 것처럼 미국장은 무조건 실적 반영, 실적이 안 좋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끝났다. 주가로 바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랑 달리 상한가, 하한가가 없다 그랬죠.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, 네, 지금 시간 외에서 좋지 않은 흐름인 거고,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. 이 컨텐츠를 제공한 우리나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, 제이 컨텐츠리 이런 종목들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네, 단기간에는 분명히, 그러니까 오늘 이 하락 때문에 우리 오늘 개장 때 분명히 또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회사의 모멘텀, 앞으로의 이제 개봉 예정작이라든가,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지, K 컨텐츠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또다시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컨텐츠 회사입니다.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는 플랫폼 회사잖아요.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오늘 시장 혹은 단기적인 기간 시장을 봤을 때 또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국채금리인데요. 페드의 공격적 긴축이 또 계속 전망되고 있죠. 그 안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미국 10년물 금리는 장중 2.94%까지 상승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.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점이 금리 상승 압력을 부추겼습니다.
또 블러드 총재는 여전히 한 번에 50bp보다 많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75bp 인상 가능성까지는 언급했어요. 즉 0.75%가 지금 되게 유력한 이 페드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. 페드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0.75% 인상한 건요. 199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과연 이번은 좀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시장의 흐름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해 최고 2.5%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에번스 총재는 올해 최소 몇 차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고 연방기금금리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중립금리를 넘어선 최고 3%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75bp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리 체크하면 좋겠습니다. 5월이 정말 쉽지 않은 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 세계은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.1%에서 3.2%로 하향했습니다. 그 가운데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.4%에서 3.6%로 크게 하향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인 6.1%보다 아주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.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도 지난해 5.7%에서 올해는 3.7%, 또 내년에는 2.3%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도 또 각각 0.3%씩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.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. 여전히 100불대 흐름이지만 전거래일 대비 5%대 하락을 했어요.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따르면서 5%대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경제지표나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안감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 3대 지수는 정말 좋게 올라주고 있는데요. 그에 따라서 정말 전체적인 이 종목 분위기 괜찮았습니다. 우리나라장에서 어제 먼저 좋았던 반도체 소부장 쪽 미국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,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서 장비 이런 쪽으로 투자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산업 전망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외인기관 수급이 뒷받침된 점이 바로 그 큰 상승에 따른 이유였다. 그 상승을 이끌어낸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고,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,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세게 갈 거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은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어요.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, 반도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어도 우리가 꼭 버티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는 이 초입 부분에서 잘 잡아서 꼭 이번에 큰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IBM 같은 경우도 지금 시외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2%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역시나 호실적이 나타났다. 그리고 또, 네, 넷플릭스는 지금 25%대 이렇게 장중에 3% 상승했던 걸 지금 마이너스 25%대 다 한 단계 또 쿵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. 이제 소비자 쪽 나이키, 룰루레몬, 에스티로더 약간의 이제 그만큼 경기 민감주들이 또 움직인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.
사실 화장품이 그저께 우리나라에서 좋았다가 에스티로더가 또 그 화장품을 대표하니까요. 어제는 살짝 쉬어가고 있었는데 끝나지는 않았어요, 흐름이. 왜냐, 종가에도 아랫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면서 마감됐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. 즉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렸지만 그 꼬리를 잡아먹고 끌어올렸다. 즉 오늘도 흐름은 살아있다. 이 점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 룰루레몬이나 나이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패션 관련주들 계속 좋은 흐름 이어왔잖아요. 또 오늘도 이어서 그 어제 잠깐 쉬었던 패션이나 화장품 이런 쪽이 오늘 살아날지 한번 흐름 체크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. 음, 뭐 GM이나 포드 뭐 이런 자동차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요. 우리나라장에서도 현대기아 뭐 계속 꾸준히 나름대로 잘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고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하방에서 딱 치고 올라오는 머리 들고 준비하는 다시금 정배열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어요.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라든가 혹은 없는데 이거 좀 이제 슬금슬금 한번 담아볼까 하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행항공 카지노가 매우 좋았습니다. 이제 미국장에서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는데요. 네, 우리나라 이제 여행항공 카지노 뭐 올랐다가 지금 요 며칠 계속 조정 구간이었어요.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나올지. 사실상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전 섹터가 이제 저희가 특징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섹터들이 잘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문제는 미국장 좋았다고 해서 오늘 막 아침부터 갭상승 띄운다거나 막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하면서 이 쉽지 않은 시장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요거 꼭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따 또 1시에 만나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공부해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주식 누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. 또 만나요.